박근혜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따르다가 결국 감옥까지 간 우병우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는 천재 중에 천재로 어렵기로 소문난 사법시험에 합격한 나이가 고작 20살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작 24살 어린 나이에 대한민국의 검사가 됩니다. 고작 24살입니다. 최근 엘리트로 불리는 한동훈 장관도 28살의 검사가 됐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말 어린 나이에 최연소 검사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검사가 된 탓에 무시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나이에 민감한 한국 사회에서 너무 어린 나이는 단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병우는 이럴수록 더 고개를 빳빳이 세웠습니다. 우병우는 목에 깁스를 두른 듯이 직속 상관 이외에 다른 선배 검사들에게 좀처럼 굽히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 깁스라는 별명이 붙게 됩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막힌 곳은 우병우가 다 뚫어줬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명해지자 우병우의 어린 나이는 전혀 단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저 천재는 도대체 누구냐? 어린 나이에 어떻게 저런 실력을 가질 수 있냐? 유명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이때 김기춘도 우병우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검찰이라는 조직 내부의 특성상 실력은 곧 입지가 되는데 수사 능력만큼은 정평이 난 만큼 우병우의 검찰 내 입지는 탄탄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기춘과 같은 천재들과 일하면서 나라를 운영해왔기에 당연히 우병우는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일하게 됩니다. 평생을 천재로 살아온 우병우가 존경한 두 인물이 바로 김기춘 비서실장과 박근혜 대통령이었는데요. 김기춘 비서실장은 천재인 우병우 자신이 봐도 너무 똑똑해서 대화하면서 반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게 된 이유는 이색적이었는데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 우병우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올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밤이고 낮이고 이른 아침 주말까지 가릴 것도 없이 보고서에 관해 토의를 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언제 쉬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국정을 돌보고 있었던 겁니다. 우병우는 매일같이 일만 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헌신적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하루 종일 1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이에 대해 배워서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직함을 이렇게 보낸 게 아닌가 다들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만을 따르던 우병우에게 한 가지 작은 오해가 생기게 되는데요. 너무 일만 하면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자 차갑다, 싸가지 없다라는 오해가 생긴 겁니다. 우병우는 이에 대해 직접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출두할 때 레이저 눈빛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우병우에게 직접 묻자 우병우는 웃으면서 언론에서 그렇게 만든 건데 좀 어이없지 않느냐. 사람 눈빛을 가지고 네 눈빛은 좀 기분 나쁜 눈빛이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눈빛으로 뭐라 하고 검사할 때 저녁에 싸운 사람들 공소장을 쓰다 보면 경찰에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그게 저 사람 눈빛은 기분 나쁜 사람의 눈빛이고 이 사람 눈빛은 선한 눈빛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그게 하나의 정치적인 프레임이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는 이 우병우가 정치에 돌아오느냐 마느냐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과연 본인은 정치인으로 다시 돌아올 생각이 있는지 어떤 생각인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우병우는 안 그래도 총선 출마 질문을 많이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고민 중인데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에 초점을 두고 고민하기보다는 나라를 생각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본받아 이 나라에 도움이 될지 아닐지를 고민 중이다. 앞으로 내가 하는 일들은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들 위주로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우국충정에 빛나는 우병우다운 대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병우의 현재 여론 지지율은 어떻게 될까요? 우병우의 총선 민심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지지율을 보여주었는데요. 심지어 우병우는 현역 국회의원들보다도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지지율은 현재 30%가 넘고 다른 국회의원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이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감옥까지 간 우병우에게 주는 선물로 보입니다. 우병우는 박근혜 대통령처럼 감옥에 가서 무려 384일간의 옥살이를 했고 너무나도 춥고 외로웠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우리 국민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 전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세력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인터뷰에 나와서 우병우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친박계 세력들의 정치 진출, 특히 우병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묻자 개인적으로 내년 총선에 별 계획이 없다. 정치적으로 친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에 정치를 했던 분이 다시 정치를 시작하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지만 저를 위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명예회복을 위해 본인을 희생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야기했는데요. 과거 인연은 과거 인연으로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과한 좌파 언론들은 우병우 전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버려진 것은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김기춘, 김관진은 박근혜 대통령과 따로 만나기도 했지만 우병우 전 수석은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본뜻은 그게 아니라 합니다. 우병우에게는 나중에 보자는 이야기를 이미 했었고 그저 정치적으로 관여하고 싶지 않을 뿐 우병우를 버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파의 분열을 조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괜히 본인이 정치에 뛰어듦으로써 우파가 분열되어 좌파에게 정권을 뺏기는 것만큼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기본 의견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의견만큼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열심히 민주당과 싸우면서 노력 중인 것 같지만 천재 수준의 누군가가 없어서 사실 혼자 민주당과 싸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에 한동훈 장관만한 인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우병우 정도 되는 엘리트 천재가 같이 한동훈 장관과 함께 싸워준다면 국민의힘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을 겁니다. 특히나 잔머리로 어떻게든 빠져나가는 이재명을 보면 우병우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우병우는 20대부터 오직 수사 능력만으로 검찰 내에서 입지를 다진 입지 전적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병우는 어마어마한 수사 능력으로 깁스라는 별명으로 모든 막히는 문제들은 다 우병우가 뚫었다는 얘기가 있죠. 한동훈 장관만으로 잡기가 어렵다면 우병우와 한동훈 장관이 힘을 합치면 이재명 같은 법꾸라지를 잡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훨씬 수월할 거라는 여론의 전망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우병우는 전혀 회유가 통하지 않는 인물로도 유명한데요. 과거 우병우가 한 사건들을 보면 삼성, 에버랜드 전환 사채 수사에 참여했을 때는 크게 두각을 나타냈다 합니다. 삼성그룹은 특수 2부 부장검사부터 평검사까지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사람을 붙였으나 유독 부부장이었던 우병우만큼은 삼성그룹을 절대 만나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깨끗하고 오직 수사만을 노력한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결국 신상규, 최동욱, 우병우, 박용주로 이어지는 이 수사진은 업무상 배임의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허태학, 박노빈, 전 현직 에버랜드 사장을 전격 기소한 데 성공합니다. 이것만 봐도 이재명을 잡기에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